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옛날에 저하고 첫 그 강의 시작하실 때 강홍 선생님이 글은 곧 삶이다. 이렇게 거의 어록에 가까운. 어려운 질문 저쪽부터. 아니. 네, 이제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순서를 네, 형평성에 맞춰서. 그래서 어떤 글을 써오셨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건 결국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네. 글쓰기 관련해서 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강원국 선생님이나 이 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그래서 글쓰기를 가르치는데 저는 사실 글쓰기 전문 강사는 아니거든요. 이제 글쓰기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인데 글쓰기로 밥벌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고백을 하자면 제 컴플렉스가 글쓰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오. 네.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공부를 좀 잘하는 축에 속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보통 글쓰기 대회라는 걸 나가잖아요. 네. 독후감 대회나 글짓기 대회. 저는 그 흔한 장려상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좀 글쓰기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목표를 세운 게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글로 썼을 때 그 글을 읽은 사람이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대충이라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제 목표였고 사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었는지는 제가 글쓰기 강연을 하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이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제가 기자 생활을 한 지 16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으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글쓰기를 굉장히 즐기셨던 분이었던 약간의 가풍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대학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재주 있는 동기 선배들이 많은 거예요. 오. 너무나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러죠. 네. 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득실득실 거렸어요. 정말요? 그래서 그런 틈에 끼어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못 되겠지만은 최소한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글로 옮겼을 때 읽는 사람이 강량구라는 애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다라는 굉장히 소박한 목표를 가졌었죠. 혹시 그 주변에 글 잘 쓰셨던 분들 지금 뭐 하고 사시는지 아시나요? 글로 밥 벌어 먹는 사람은 없어요. 네. 인생 역전이네요. 우리 그 네. 강 기자님은 네. 제가 이제 책 냈을 때 저 인터뷰도 해주셨거든요. 네. 프레시안에 내주셨는데 네. 정말 글 잘 쓰세요. 네. 근데 나는 오늘 정말 기분이 나쁜 게 글쓰기 반전이 있어요, 선생님 유일한 말씀은. 네. 컴플렉스라잖아요. 근데 글을 잘 써. 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단 얘기예요? 그러네요, 진짜. 아니, 이게 그 얘기는 사실 제가 겸손한 하려고 게 하는데요. 아니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이제 제 두 분을 다 잘 알거든요. 이강. 네. 네.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 자신을 스토리텔링하는 이 방식 자체가 네. 자기는 글쓰기 재능이 없고 네. 백일장 가서 장려상 한번 받은 적이 없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이런 나도 네. 이렇게 글을 쓰고 글쓰기 강의를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들 글을 보면 네. 정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사실 글쓰기에 재능이 없다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말인 듯하면서도 네. 사실은 엄청난 이게 자기 어떤 그 두 자랑이 마리 깔리는 토끼를 게 다 아닌가. 잡는 거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예. 이런 게 선생님 헐리우드 액션 같은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컴플렉스에서.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저는 이제 중학교 때도 문학을 했어요. 상조 받으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상 받고 대학교 때도 문학상 받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등단까지 했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까지는 문학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실용 글쓰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문학 글쓰기. 네. 그 이유는 이제 뭐 기사도 쓰고 또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님 메시지나 정책 기사 같은 거 썼거든요. 보고서 쓰고. 네. 그러니까 문학 글쓰기와 실용 글쓰기 두 영역을 이제 다 경험을 해본 셈이죠. 그런데 제가 그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문학 글쓰기를 할 때는 글쓰기의 세계가 되게 신비롭고 이것은 뭔가 이렇게 뭐 노력한다고 좋아지지 않고
이 뭔가 타고난거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좋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아까. 네. 근데 실용 글쓰기의 세계를 만나면서 네. 글쓰기가 그게 아니구나. 이게 다 이렇게 이거는 어떤 법칙이 있고 그 법칙 우리가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노력하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파하고 다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다. 그다음에 매뉴얼과 법칙이 있고 그 매뉴얼과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제가 365일 가운데서 거의 한 200일을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글쓰기는 기술이다. 네. 제 강의 내용도 온통 다 그 기술, 매뉴얼, 법칙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제 강의를 나중에 들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실용 글쓰기라는 말을 사실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말에 어떻게 보자면 좀 약간 창시자 같은 분 아니신가요? 아니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이제 강양구 기자가 프레시안에 있을 때, 그때 프레시안에서 다양한 성인 대상 이제 글쓰기 강좌를 열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제가 직장인을 위한 실용 글쓰기라고 하는 꼭지를 맡게 됐어요. 아, 제목 자체가. 네, 그래서 아마 실용 글쓰기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널리 알게 된 거는 프레시안. 그러니까 제가 그 강좌명을 지은 게 아니라 원래 그 강좌를 제가 아는 다른 선배가 하다가 그분이 이제 어디 이렇게 공직에 나가셔서 제가 대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실용 글쓰기라고 하는 영역을 제가 물려받은 건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이 굉장히 보편화된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강 선생님께서 두 분이 계시니까 제가 편의상 강 기자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강 기자님이 그 제목을 지으신 건가요? 그 제가 사실은 글쓰기보다는 이 제목으로 낚는데 그렇군요. 여러분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들 보면 이제 낚시 기사라고 하죠. 제가 정말 잘 낚았어요. 보시네요. 현직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네이밍에는 약간의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글쓰기 학교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을 했었고요. 프레시안에 있을 때 그 실용 글쓰기도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제가 선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 행간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행간의 깨알 같은 선생님들의 그 PR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원구 선생님은 행간을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놓고 그냥 PR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 유일한 컴플렉스라고 하시고 또 낚는 재주도 있다고 하시고 네네. 낚는 재주도 있고 그러면 컴플렉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글을 못 썼습니다. 아우 왜 이러세요 상 받은 진짜. 적 없고요. 너무하신다. 이거는 장동건이 난 못생겼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백승권 선생 같이 무슨 문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 기업에서 시작해서 기업 회장 연설을 쓰다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연설 쓰게 됐고요. 사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그거를 쓸 수 있었던 힘은 뭐 독서를 많이 했다거나 그 문장력이 좋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눈치를 잘 봤어요. 그래서 읽고 듣는 능력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읽고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거나 이런 거를 눈치채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지금도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독자의 반응을 이렇게 그 눈치로 알 수 있는 능력 그런 건 뭐 여전히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